자, 이번 시간은 2장 알케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케인이라고 하면 탄소, 수소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알케인이라고 하죠. 탄소와 수소의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포화탄화수소다. 그래서 포화탄화수소의 의미가 탄소가 N개 있을 때 수소는 2N 플러스 2개죠. 2N 플러스 2개의 의미가 탄소 하나당 가질 수 있는 최대 개수의 수소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여러분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케인의 여러분 구조, 대표적인 구조들 보면 메테인, 프로페인, 부테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식을 한번 적어보면 얘는 CH4고요. 얘는 탄소가 2개 있고 H가 6개. 얘는 탄소가 3개 있고 H가 8개. 얘는 탄소가 4개 있고 H가 10개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2N 플러스 2개의 최대 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포화탄화수소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구조 이성질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이성질체는 항상 뒤에 제가 관계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성질체 관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분자식이 같아야 돼요. 분자식이 동일. 그죠? 하지만 원자 간 연결 방법이 다르다. 즉 커넥티비티가 다른 화합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구조이성체라고 하는데요. 이 연결 방법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해석할 수 있냐면 탄소 골격이 다른 경우와 작용기의 종류가 다른 경우와 그리고 작용기의 위치가 다른 경우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2메틸 프로페인과 부테인은 탄소 골격이 다른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탄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1번, 2번, 3번, 4번. 즉 이 4번 탄소가 2메틸 프로페인은 2번 탄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부테인은 3번 탄소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탄소 골격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지금 두 번째는 얘는 작용기가 알코올이에요. 얘는 작용기가 있어라고 하는 작용기입니다. 분자식이 동일한데 작용기의 종류가 다르다. 그러면 구조정체고요. 그리고 지금 아민이라고 하는 작용기가 있습니다. 여기 아민이라고 하는 작용기가 있죠. 여기 NH2를 우리가 아민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왼쪽 구조는 여기 1번, 2번, 3번 하면 2번 탄소에 아민이 붙어 있는 거고요. 얘는 1번, 2번, 3번 하면 1번 탄소에 아민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골격이 다른 경우, 그리고 작용기의 종류가 다른 경우, 그리고 작용기의 위치가 다른 경우가 바로 구조형체 관계예요. 그래서 구조형체 관계를 잘 판단하는 건 매우 중요한 여러분 능력이니까요. 꾸준하게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한 분자식이 동일한데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꾸준하게 테스트해보고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출문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매우 간단하지만 자주 등장했습니다. 탄소와 수소의 분류인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탄소의 분류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빨간색 탄소에 직접 탄소가 하나 붙어 있으면 1차 탄소, 이렇게 탄소가 2개 붙어 있으면 2차 탄소, 이렇게 3개 붙어 있으면 3차 탄소, 이렇게 4개 붙어 있으면 4차 탄소로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1차부터 4차 탄소까지가 중요한데요. 기출문제는 4차 탄소의 분류가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수소의 분류는 자, 수소가 직접 결합하 있는 탄소의 차수가 바로 해당 수소의 차수란 걸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죠? 자, 이때 이탄소하고 이탄소하고 이탄소가 1차 탄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탄소가 2차 탄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탄소가 3차 탄소가 되는 거죠. 그럼 1차 수소는 몇 개 있다? 각 탄소에 수소가 3개씩 되어 있으니까 9개가 있는 거죠, 토탈. 그리고 2차 수소는 몇 개 존재한다? 2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렇게 3차 수소는 몇 개? 1개 이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수소의 분류도 중요합니다. 수소의 분류도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잘 분류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의 분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고요. 자, 다음 알킬기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알킬기는 우리가 알킬 그룹이라고 하죠. 알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를 R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죠. 자, 알킬기는 알케인으로부터 수소 원자 하나를 제거하고 남은 나머지 구조를 우리가 알킬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메테인에서 메틸, 그죠? CH4에서
이제 수소 원자 하나 제거하면 CH3, 그죠? 에테인에서 6개의 수소 원자 중 하나를 제거하면 이렇게 에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페인에서 이제 해보면 프로페인에서 자 1차 수소를 제거했다, 그죠? 여기 1차 수소 제거죠. 네, 그러면 프로필이 되는 거고, 여기 2차 수소 여기 두 개 중에 하나를 제거하면 아이소프로필이 된다. 그래서 프로페인에서 1차 수소 제거, 1차 수소 제거, 프로필, 2차 수소 제거, 아이소프로필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부테인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부테인에서 자 몇 차 수소 제거한 건가요? 1차 수소 제거한 거죠. 부틸, 그죠? 그리고 여기 2차 수소 중에 하나를 제거해서 세컨더리 부틸,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아이소부테인에서 지금 여기는 1차 수소 제거하면 아이소부틸, 그죠? 그리고 여기 3차 수소 제거하면 터셔리 부틸. 그래서 부테인에서 부틸, 세컨더리 부틸, 아이소부테인에서 아이소부틸, 터셔리 부틸, 이렇게 여러분 4개의 탄소 이루어진 알킬기의 구조를 잘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셔야 하고 골격 구조로 표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키포인트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썸머리하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알케인은 포화탄화수소죠. 탄소가 N개 있을 때 수소가 En 플러스 이게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포화탄화수소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테인부터 쭉 해서 수업 시간에 베킨까지, 탄소 10개까지 알케인까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잘 숙지를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구조 형태는 분자식이 동일해야 돼요. 그죠? 하지만 연결 순서가 다르다. 그럼 이 연결 순서란 무엇인가? 연결 순서. 자, 첫 번째가 탄소 골격이 다르다. 두 번째, 작용기의 종류가 다르다. 그리고 세 번째, 작용기의 위치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탄소의 분류는 여러분 몇 차부터? 1차 탄소부터 몇 차 탄소까지? 4차 탄소까지 분류해 주시면 되고요. 수소 원자의 분류는 여러분 1차부터 몇 차까지? 3차 수소까지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이렇게, 그죠? 다시 한번 여기 1차, 그죠? 여기 2차, 그리고 여기 3차, 맞죠? 1차 수소 토탈 9개 생략, 2차 수소 2개 생략, 3차 수소 하나 생략,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알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알케인이잖아요. AN이죠. 그래서 여기서 수소 원자 제거했다 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얘를 우리가 알킬이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메테인에서 메틸, 그죠? 에테인에서 에틸, 그죠? 그런 다음에 프로페인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프로필, 아이소프로필, 그죠? 그리고 부테인에서 두 가지, 부틸, 세컨더리 부틸, 아이소부테인에서 얘도 두 가지죠. 아이소부틸, 터셔리 부틸.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름을 적어볼게요. 이쪽이 프로필이에요. 얘는 아이소 프로필, 얘는 부틸 BU, 얘는 세컨더리 부틸, 얘는 아이소 I만 적으셔도 돼요. 아이소 부틸. 그리고 얘는 터셔리 부틸. 이때 터셔리에 T만 적어도 됩니다. 물론 세컨더리에 S만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됐죠? 아이소에 I만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킬기를 잘 명명해 주시면 되고, 매우 중요하니까요. 골격 구조로 여러분 잘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명명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체계명이라고 하죠. 체계명. 이 체계명을 우리가 아유팩이라고 하는데요. 자, 체계명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접두사와 모체와 전미사인데요. 이 모체를 우리가 주사슬이라고 하는데 분자는 가장 긴 탄소사슬을 의미하고, 접두사는 그죠? 치환기를 나타내죠. 그죠? 탄소사슬의 수소 제한 나머지 원자단 치환기. 그죠? 그리고 전미사는 어떤 작용기가 존재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줄 텐데, 지금은 알케인에 대한 명명이니까 항상 AN이라고 하는 전미사로 명명이 끝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체계명의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뭐니 해도 주사슬 선택입니다. 그죠? 주사슬 선택하면 주사슬에 결합된 치환기들을 확인하고 명명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주사슬에다 번호를 붙여야 돼요. 그죠? 그리고 번호를 붙일 때는 첫 번째 치환기가 결합한 탄소의 번호가 작은 숫자, 즉 빠른 번호 같도록 부여해야겠죠. 그리고 접두사, 모체, 전미사를 띄어쓰기 없이 나열해 주셔야 되고, 이때 중요한 건 치환기들이죠. 서로 다른 치환기들을 무슨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숫자와 숫자 사이는 콤마, 그리고 숫자와 문자 사이는 하이픈, 짝대기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각 치환기와 결합된 탄소 번호 앞에 해당 치환기 번호 이름을 적어야겠죠. 뭐 2 메틸, 뭐 3 에틸, 뭐 5 아이소프로필 이런 식으로. 그죠? 그리고 동일한 치환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2개 있을 땐 다이, 3개 있을 땐 트라이, 그리고 4개 있을 때는 테트라라고 하는 접도 사용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지금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주사슬을 선택해야 된다. 그죠? 주사슬. 그리고 주사슬에다 번호를 잘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접두사, 치환기들, 그리고 모체, 전미사를 띄어쓰기 없이 한 단어로 잘 나열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체계명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이 주사슬 선택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고려 대상은 가장 긴 사슬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가장 긴 탄소 사슬이 여러 개일 땐 치환기 수가 많은 사슬이 주사슬이 되죠.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번호를 붙이는 게 중요해요. 번호 부여. 그럼 여기도 자, 부여가 아니라 번호 부여죠. 번호 부여. 자, 번호 부여를 한번 해볼게요. 번호 부여의 규칙을 한번 적어볼 텐데, 넘버링이죠. 번호 부여. 이때도 두 가지인데, 두 가지는 첫 번째가 치환기 번호가 빨라야 돼요. 첫 번째부터 차곡차곡 비교죠. 첫 번째 치환기 번호가 빠르게, 첫 번째 같으면 두 번째, 두 번째 같으면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그죠? 치환기 번호가 동일할 경우 자, 번호가 동일하다. 그러면 치환기의 알파벳을 고려합니다. 알파벳이 빠른 치환기가 빠른 넘버링이 되게끔 넘버링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접두사하고 모체하고 전미사를 한 단으로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접두사가 바로 치환기인데 이 치환기를 알파벳 순으로 나열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때 다이, 트라이, 이런 식으로 테트라, 숫자를 나타내는 접두하고 차수, 세컨더리, 터셔리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지 않아요. 무시해요. 무시. 그죠? 근데 뭐 단이라고 표현했지만 아이소는 숫자를 나타내지도 않고 차수를 나타내지도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포함됩니다. 포함. 됐죠? 이렇게 여러분 명명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작업이 주사슬 선택, 두 번째 작업이 넘버링, 그리고 세 번째 작업이 한 단어로 쓰기.
그래서 각각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주사를 선택할 땐 가장 긴 놈을 찾아야 되고, 가장 긴 놈이 두 개 존재하면 치안기 개수가 많은 놈을 찾아야 되고, 그죠? 첫 번째 치안기 번호가 빠르게 넘버링 해야 되고, 그리고 넘버링이 동일할 경우에 넘버링이 동일할 경우에만 치안기 알파벳을 고려해서 알파벳이 빠른 치안기가 빠른 번호를 갖게끔 주사슬에 넘버링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두사를 모차빼 나열할 때 반드시 무슨 순서대로 나열해야 된다?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해야 된다. 메틸하고 에틸이 있으면 에틸부터 적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사슬은 여러분 유기학에서 주사슬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속된 가장 긴 탄소 사슬. 됐죠? 오케이. 다음 치안기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탄소 사슬이 존재하죠. 이 탄소 사슬의 각 탄소에는 누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H가 이런 식으로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탄소 사슬을 그렸을 때 이렇게 H가 생략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H 대신에 여기를 이렇게 CH3로 바꿨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뭐라 부른다? 치환기라고 한다. 탄소 주사슬의 수소 제한 나머지 원자단을 치환기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치환기가 바로 알킬입니다. 알킬.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할로도 우리가 보통 다 치환기로 활용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계명 묻는 건요. 이거 묻는 건요. 매일마다 하나씩 꼭 나오니까 여러분 특별히 알케인의 명령법 잘 머릿속에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꾸준하게 연습하셔야 돼요.